대학교 3학년이 된 나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서울 내각에 위치한 캠퍼스는 꽤 넓었고 그에 비해 기숙사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4층 끝에 위치해 있었다. 올해 들어 기숙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흘려들었지만 나는 워낙 겁이 많은 성격이라 괜히 신경이 쓰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룸메이트 민지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겉보기에도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보였고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첫 주는 별일 없이 지나갔고 우리의 기숙사 생활도 예상대로였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지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인 줄 알았다. 하지만 민지는 자꾸 밤만 되면 잠을 설친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분명히 늦게 잠들었지만 그럭저럭 잘 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에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문 쪽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문은 닫혀 있었는데 말이다.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 민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무표정했고 눈동자는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이상한 기운에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순간 걸치고 있던 담요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괜찮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민지는 마치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는데 그녀의 눈은 무언가에 겁에 질린 사람처럼 커져 있었다. 저기 밖에 누군가 있어. 낮은 속삭임이었지만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로 가득 찼다. 나는 무심코 창문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 착각한 거야. 나는 다독여보려 했지만 민지는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평소 활발하던 그녀의 기운이 점점 쇠약해지는 걔 눈에 보였다. 그 후로 민지는 밤만 되면 창문을 확인하곤 했다. 나도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직접 본 것이 없었기에 애써 무시하고 지내기로 했다. 며칠 뒤에는 기숙사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4층에서 누군가 혼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두 명의 학생이 잠을 설쳤다는 게 소문의 핵심이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 방이 있었다. 결국 나는 기숙사 사감님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다. 사감님은 우리가 겪었던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해당 방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민지와 나는 임시로 2층 방으로 옮겼다. 점점 안색이 좋아지는 민지를 보며 나는 민지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기숙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조사 결과 그 방은 예전에 많이 쓰이지 않던 방이라고 하네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방문을 막은 것 마냥 말이죠. 사감님은 그 방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그 방에서 누군가 기괴한 환청을 듣고 기숙사를 나갔다고 했다. 이후 그 방은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고 가끔 학생들이 배정되긴 하지만 모두 며칠 만에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나는 그 방이 더 이상 배정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현재는 2층에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나는 아직도 4층 방에 한 번쯤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모두 떠들썩하게 기대하며 준비물을 챙기고 우리는 차량을 렌트하여 오랜만에 자유를 누릴 생각에 설렜다. 서울을 벗어나 산으로 향할수록 도심의 소음은 점차 사라지고 청량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다. 캠핑 장소는 유명한 국립공원 바로 옆이었는데 위로는 울창한 숲이, 아래로는 옥색의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우리는 텐트를 설치하고 불을 피우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맛있는 냄새가 주변을 감돌았고 드디어 우리만의 작은 캠프파이어 파티가 시작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공포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는 이렇다. 몇 년 전 바로 이곳에서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캠핑을 했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처럼 불을 피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소리는 가까워졌고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불안해진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 보았고 그곳에서 눈알이 없는 여자의 형체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 없는 눈으로 흐느끼고 있었고 마치 도와줘 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고 한다. 겁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그중 몇 명은 그 이후로 며칠 동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는 모두 등을 오싹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우리도 가서 그 여자를 찾아볼까? 라고 말했지만 모두 그 제안을 무시하고 웃어 넘겼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숲속을 거닐다가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꿈속에서나 본 적 있을 법한 창백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두렵고 이상하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느낌에 휩싸여 꿈에서 깼다. 아침이 되고 난 뒤 다른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보니 놀랍게도 그들 중 몇 명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우리는 이 같은 우연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단순한 심리적인 반응일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캠핑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우리는 마지막 산행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충동적으로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숲속은 생각보다 깊고 컴컴했다.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며 그문달 아래로 걸어갔다. 우리가 숲 깊숙이 들어갔을 때 다시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긴장한 상태로 소리에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고 갑자기 나무 뒤에서 섬뜩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야기 속의 여자와 똑같았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결국 우리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서로를 기다리며 한참을 달려 숲을 벗어날 수 있었다. 캠핑카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이 모든 게 뭐였는지 논의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숲 근처에는 가지 않기로 다짐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로도 가끔 꿈속에서 느끼는 여자가 나타났지만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그 숲의 은밀한 공포가 느껴지는 듯한 꿈을 꾸곤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터넷 공포 썰일지라도 때로는 상상 속의 공포가 현실의 두려움만큼이나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의외 각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목적지는 예로부터 여러 공포 이야기가 들려오는 귀신의 숲이라는 곳이었다.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소문대로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 들떠서 숲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숲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에 휩싸였다. 소름이 돋았지만 우리는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숲길을 따라갔다. 몇 시간 동안 걷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고 숲은 점점 어두워졌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온 손전등을 켜고 계속 걸었다. 그때였다. 앞서가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모두가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가 가리킨 곳엔 이상하게 생긴 형태가 있었다. 처음에는 나무족이나 바위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희미하고 투명했다. 우리는 귀신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누군가가 이성을 잃기 전에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외쳤고 우리는 발길을 돌려 빠르게 숲의 입구를 향해 달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숲의 출구는 쉽게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길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했다. 그 와중에도 귀신 같은 형상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때 함께 있던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 앞서가던 그 친구의 모습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수색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점점 더 두려워진 우리는 어떻게든 이 숲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행히 출구에 가까워졌을 즈음 사라졌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를 본 우리 모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우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했다. 결국 우린 무사히 숲을 빠져나왔지만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이후 사라졌던 친구도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짖지 않던 습관적인 손톱뜯기나 의미 없이 혼잣말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본 우리는 점점 그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곳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소문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매년 그 숲 근처를 지날 때면 항상 우리가 그 숲을 갔던 그날의 친구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눈앞에 그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우린 가끔씩 웃고 있는 그의 형상을 숲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 이후로 우린 다시는 그 숲을 지나지 않는다. 설령 정말 그곳을 지나야 할 일이 있더라도 우린 각자 다른 길을 찾도록 했다. 그리고 그런 무서운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공포스러운 여행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